네, 안녕하세요. 더존비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송호철입니다. 제가 사실 오전에 그 사스 서밋에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 발표는 좀 다른 장표로 준비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중복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신 것 같고 해서 오전 발표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더존비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업 B2B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는 이렇게 예전에 한 25년 전에 이런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CD로 이런 회계, 인사, 물류, 경영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저희가 2011년도부터 그 강촌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기업들의 어떤 이런 기업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걸 서비스 모델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클라우드에 회계, 인사급여 같은 이런 경영관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런 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이런 소통 기능들이나 이런 협업, 비즈니스 프로덕티비티 이런 기능들이 이제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했던 이런 저희의 비즈니스 진화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원래 패키지 소프트웨어 설치했던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수많은 우리 이제 더존비전의 이런 경영 관리를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은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이 킬러 컨텐츠, 한마디로 이 회사의 경영을 하는 이런 컨텐츠 데이터들과 연계한 수많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많은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시고 새로 유입되셔서 21만 4천 개 정도의 기업분들이 이 위에 이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고객이 사실 이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게 되게 작지 않은 숫자를 지금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기업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컨텐츠가 90개 이렇게 올라가서 사실 이거를 저희가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다른 서드파티, 저희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금융 서비스들 같은 것들이 아예 이 경영관리와 소통 기능과 통합돼서 이 금융 서비스가 녹아서 ERP에 또는 이런 소통 도구에 이 직원들의 급여 관리나 이런 인사 그런 기능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이 소비자분들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연결시키는 거를 나아가서 이 플랫폼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애주어 서비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도가 이 기업들이 모든 거를 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무사 사무소한테 위탁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세무사 사무소의 업무가 오프라인에서 영수증을 막 주고받고 통장 사본을 주고받던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다 바꾸기 위해서는 세무사 사무소의 그런 기능도 클라우드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출시하고 현재 전체 13,500개 세무사 사무소 중에 7,460개가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 위하고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이런 회계, 인사, 세무조정 같은 이런 아니면 이런 관리 기능들을 아웃소싱, 온라인 아웃소싱으로 이제 제공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세무사무소의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자,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과 연관된 공공기관용 이 소프트웨어들도 만들어서 강원도나 가스공사 같은 이런 그 공공기관들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그 업무 시스템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이 정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나 이런 접속 회원 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게 아니라 기업의 사고팔고하는 데이터부터 인사 데이터 등 이런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비식별화하고 어떤 그런 회사를 식별하지 않게끔 만들고 클러스터링하고 함으로써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데이터 3법 이후에 이제 만들어져서 여기에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업의 데이터들을 이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데이터나 신용평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공급하고 있고 현재 데이터가 68억 건 정도의 데이터가 이 안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작한 게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 신용평가를 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재무제표로 신용평가를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여기 안에 있는 이 기업의 동태,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 거래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입사하고 퇴사하는 이런 인사에 대한 데이터들,
뭐 수도 광열비, 가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전기세 어떻게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동태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모델들, 신용평가 모델들을 만들어서 대출 같은 걸 합니다. 매출 채권 팩터링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한테 뭔가를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를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를 그 매출 채권을 바로 유동화시켜 버리는 비즈니스를 이제 이런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였다가 사스 플랫폼으로 바꾸고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핀테크 영역에서 실제 이 수백억 정도의 이런 매출 채권 유동화의 거래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고객의 기업 비밀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어떤 뭔가를 구매하는, 어디서 예를 들어서 톨루엔을 구매한다든지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클러스터링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MRO 서비스나 이런 것들 또는 이런 이커머스에 관련된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재 MRO 부분을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수요를 어떤 주기로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이거를 군집화시켜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재직자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막 재직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아니면 잠깐 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기가 이제 근무를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잠깐 쉬거나 하더라도 과거 회사들의 어떤 근무 기록이나 연봉 내용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뭐 한마디로 가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에 모든 재직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서의 나하고 이런 이 서비스들을 출시해서 현재 이제 기업은 이제 6,700개 정도. 이건 무료입니다. 그냥 무료로 여기 이제 다 제공하는데 그 다음에 가입자 49,000명 정도가 이걸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광고 비즈니스 등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다가 이거를 사스로 바꾸면서 클라우드의 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융합한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내서 저희는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이상의 금융부터 시작해서 MRO 다양한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 경영에 관련된 몇 가지 회계, 인사, 물류 같은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안에 통합돼서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이 내가 필요한 것은 요거다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서로 연결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줌이나 슬랙을 따로 쓸 때 조직도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은 어떤 킬러 컨텐츠와 그 기본 정보, 기초 정보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 거죠. 조직도 같은 것도, 권한도, 회계도, 커뮤니케이션도 이 안에서 연계돼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스로 전환하면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면서 뭘 했냐면, 자, 이제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데스크탑에 있던 이런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마치 구름에 이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이제는 이쪽 사이드로 넘어온 거죠. 데이터 센터로.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다른 서드파티나 다른 어떤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이 데이터 플랫폼에 이걸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과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 안에다가 다 통합을 해서 이 안에서 기존의 기업들의 과거의 데이터들과 수많은 기업들의 패턴 안에서 모델, 머신러닝을 통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 만든 모델들이 여기서 어떤 뭐 재고 수량에 대한 예측이나 회계 처리를 자동화시킨다든지 이런 모델들을 만든 게 다시 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러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우리가 보면 빅데이터 얘기하고 할 때 이 서비스를 배제하고 빅데이터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서비스랑 끊어져 있는 데이터는 죽은 데이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이 안에서 만들어진 모델들이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을 넘어서 이제 의료 영역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의료 영역은 뭐냐면 이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수많은 이런 비즈니스 컴포넌트들이나 이런 기술들을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것부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들을 의료 환경에 적용하니까 굉장히 고도화시킬 수 있고 되게 짧은 시간에 병원들에게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가능했던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혹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들, 뭐 코스닥에 상장도 하고 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냐면, 여러 영상의학과 병원들 교수님들 만나서 어떤 같이 연구 협약도 하고 하면서 그 엑스레이, CT, MRI 같은 데이터들을 모아다가 이 데이터들을 레이블링을 해서 어떤 병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GPU 클러스터 같은 걸 투자해가지고 이걸 학습해서 이런 병변 식별 모델들을 만들거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거나, 이걸 다시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 모든 AI, 이런 의료 AI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도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수집하거나 계약해서 갖고 와야 되고, 환경도 구축하려고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에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하냐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혁신을 원하는, 이제 삼성서울병원 같은 되게 이제 혁신을 지금 갈구하고 되게 앞서 나가는 병원들과 함께해서 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에 이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고 AI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수요를 갖고 있는 데들이 병원들이나 이런 의사들한테 따로따로 컨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에서 그것들을 이제 액세스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까지를 다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시연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선택되어지고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저희는 병원들이랑 같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병원의 클라우드 CDW,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합니다. 이건 마치 병원의 데이터 창고를 임대해서 쓰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 임대한 데이터 창고는 병원의 것입니다. 저희도 액세스가 불가능하고 병원의 것이고, 기존의 병원의 레가시 시스템들, EMR, 그다음에 팩스, 패솔로지, OCS, 라이프로그 같은, 지놈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표준화시켜서 카테고라이즈 시키고, 이것들을 이쪽에다가 잘 적재하고, 이 적재에 대한 데이터들을 병원 내부에서 의료 연구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이걸 SaaS로 제공하고, 여기에 별도의 이제 포탈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포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보험회사가 손해율 또는 위험률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병원들의 어떤 질병의 환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가서 병원들 만나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이 플랫폼에 들어오면 여기서 어떤 조건을 선택하면 그 코호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바로 수집하거나, 새로운 신약 개발할 때 어떤 환자들이 어떤 약을 처방했을 때 부작용의 어떤 데이터들을, 병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하는 포탈을 이제 제공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 병원의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건 병원의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윤리위원회라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받고, 데이터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가명화시키고, 우리가 이제 의료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의 그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에 대한 비식별화, 유전체에 대한 비식별화, 가명화에 대한 것들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는 의료 영상 데이터에 우리가 다이컴 헤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거나 컴프레션하거나 하는 수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여기 있고, 또 유전체들을 처리하기 위한 파이프라인들이 플랫폼에서 제공되어져서 데이터들이 잘 사용되고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원마다 이 프라이빗 CDW를 돈을 막 수백억 들여서 구축할 필요 없이 그냥 클라우드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AI 스타트업이 의료 쪽에 어떤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떤 조건에 대한 데이터들을 검토하고, 그 데이터들에 대한 병변이나 이것들을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한 상병에 대한 정보들이나 이것들, 영상 이미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뭐냐면, 병원들이 사용하는 CDW 화면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코호트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이게 다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카테고리들이거든요. 카탈로그의 이 항목들의 환자의 기본 정보나 여러 가지 처방 정보, 진료 정보 같은 것들의 어떤 항목들을 갖다가
조건을 선택해서 이 데이터들을 찾아내고 또는 이런 조인하거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기존의 병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지금 잠깐 이거 시연을 좀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CDW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는 그런 데이터들이 병원들마다 저희가 컨택해서 계약을 해서 잘 이렇게 모여 있고, 이게 워크스페이스 하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 데이터셋을 하나를 새로 만든다. 새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선택하고, 뭐 다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코호트 디스커버를 선택하면 여기서 그냥 한번 그거 해보시죠. 성별은 남자분이고 돌아가시지 않았고 당뇨 질환 중에 인슐린성 당뇨 이런 것들을 한번 선택해서 그 코호트에 대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하시죠.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환자 성별도 여자로 하고 여기에 돌아가시지 않았고, 이게 조건들을 계속 엔드 조건 오어 조건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건에 이런 데모그래픽 정보들도 보고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 완료를 해서, 자 이제 데이터가 어찌됐건 병원들에 있는 여러 병원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하드디스크에 카피하거나 어디 갖고 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클라우드에서 이걸 학습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합니다. 지금 한번 여기서 아까 그 조건에 대한 필드들에서 어떤 특정한 것들을 선택하고 데이터셋을 만드시죠. 자,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RB나 DRB라고 하는 심의위원회들에 대한 걸 다 통과하고, 이 연구에 대한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AI 모델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 지금 데이터 생성 중이니까 만들어진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분석 툴 연동을 해서 클라우드 상에 있는 저희 와이드라는 도구를 이제 접근하면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GPU 클러스터도 필요하고 굉장히 큰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 유전체 데이터가 뭐 100기가, 300기가 이런 한 사람의 데이터가 그렇게 큰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도 굉장히 큰데 그거를 그냥 여기 서브스크립션한 이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새 연구해서 이 연구가 뭐 당뇨 연구 모델 뭐 설명 달고 CPU 메모리 CPU 선택하고 GPU 선택하고 프레임워크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여기서 뭐 케라스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시죠. 여기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자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어디 옮겨가야 되고 그 데이터에 대한 학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뭐 예를 들면 아나콘다 같은 거에서 프레임워크 배포하고 주피터 노트북으로 그 파이썬 코드를 거기서 만들어서 모델 학습시키고 할 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문제나 같이 코딩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저기 단계별 당뇨병 분류 모델 여기에 들어가면 이 코드에 여러 사람이 같이 붙어서 이게 지금 이 인프라에 데이터도 바인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느리네요. 여기서 이제 코드들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쭉 내려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여기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의료 도메인에 있는 연구자들이랑 같이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할 수도 있고 직접 그걸 할 수도 있는 환경을 다 제공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 이걸 시각화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시각화도 뭐 시뮬레이터 이게 이제 우리가 비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스피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NLP나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걸 레이블링 하는 것부터 어떤 피처들에 대한 변화가 모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든지 이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의사들이 자기가 학습한 모델의 성능이나 이것들을 검증할 수 있게끔 이걸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발표 자료로 좀 돌아가 주시죠. 발표 자료 돌아가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장표보다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저 카탈로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을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해가지고 만들어서 삼성서울병원이 내부에 이제 10월부터 쓰기 시작하고 그런 병원들의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저희가 실제 의료산업,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자,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유전체나 패솔로지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 또는 레이블링도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미지 레이블링하는 도구가,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지만 이 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모델이 학습될 수 없으니까 이런 영상에 대한 이 병변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레이블링 도구까지가 이 플랫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델과 레이블링 도구까지를 포함해서 학습 도구까지 해서 이 데이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병원의 창고 안에 있는 것이죠. 병원 창고 안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나 이것들을 보호하면서도 그 안에 레이블링 도구나 학습 환경까지를 다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저희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이런 분들이 저희가 투자도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팁스 운영사인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어떤 연구자분들이 들어오시면 그 연구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를 해서 거기에 뭔가 뭐 정부 지원 자금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상품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의료 생태계의 에코시스템이 단순히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만으로는 되게 어렵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병원용 HIS, 그 하스피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번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이게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HIS 시장에 우리가 이거를 진입했냐면, 자, 우리가 이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들이 잘 모이려면 이 데이터들이 표준화되어 있고 잘 가공되어서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HIS는 그 데이터를 잘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 만들 수 있게끔 이런 HIS를 만들어서 이거를 데이터를 표준화돼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과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이 다시 HIS 쪽에 반영이 돼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HIS를 만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게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3차 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이 완전히 분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가보면 진료 의뢰를 할 때 종이 이만큼 출력하고 거기에 CD 이런 거 막 해가지고 CD 갖다 카피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케어 네트워크라는 컨셉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3차 병원과 2차 병원, 1차 병원 간의 의료 정보나 이런 의료 전달 체계를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 환자가 3차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차 병원에 가더라도 나의 정보들이 곧 공유되면서 협진이 가능한 이런 케어 네트워크 체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아까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모으는 것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모델, 어떤 이 질병에 대한 처방, 진료에 관련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어냈을 때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HIS가 필요하지만 이 HIS는 이 병원들 간의 케어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환자가 넘어가고 오고 하는 그런 협진하고 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HIS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희 그래서 이런 HIS도 투자를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도 내년 6월까지 해서 원격 진료나 그 약 배송이나 또는 그 마이데이터에 대한 의료 마이데이터 부분을 이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반에서 이런 것들이 다 동작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병상에 대한 정보나 리소스를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잠깐 시연을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의료 데이터들도 잘 모아서 활용하지만 의료 데이터 말고 병원의 운영 데이터, 우리가 이제 보통은 기업 환경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이 경영을 도와줄 수 있는 경영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겁니다. 이 병원들의, 이거는 이제 가짜 데이터입니다. 이런 병원 본 데이터에 접근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병원 창고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어떤 외래 운영 현황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외래가 얼마만큼 사람이 대기하고 있고, 또는 병상 잠깐 보시죠. 병상 가동률 같은 것도 이렇게 현재 어떤 매칭에 어떤 병상이 열려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공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들이 어떤 병원에 얼마가 있는지도 이게 엑셀 갖다가 취합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병원 단위의 인프라스트럭처, 리소스에 대한 뭐 검사나 진료나 응급실이나 또는 거기에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의료진, 이런 데이터들이 공유될 수 있게끔 하는 그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저희가 그동안에 기업 환경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의료 환경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되게 제한적인 것들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저희는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 장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돌아가면 이 병원의 HIS를 혁신하고 병원의 업무 환경, 이거는 이 HIS를 혁신하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의료를 어떤 의료 연구, 이 한마디로 과학이죠. 그것들을 AI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가 가능하기 위해서 이 환자를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의 자기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 예약을 하고 이 페이션트 저니를 가능하게 하는 환자 접점에 대한 플랫폼을 삼성서울병원과 지금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더존 비주오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그것도 회계, 경영 관리를 했던 회사에서 완전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왔고, 이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이 기업에 대한 빅데이터와 그 AI를 넘어갔고, 이제는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의료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